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주말 아침 반갑습니다. 3월 2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시장 너 정말 실망이야.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과거에는 누군가가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누군가 한 명 북을 치면은 옆에서 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따라 붙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북을 치면은 북 치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모습. 시장이 불이 붙지 않는 이런 모습, 그리고 전세 매물이 늘지 않았던 이유, 왜 이렇게 늘지 않을까, 예측치가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계속 의심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답을 찾아봤습니다. 사일루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구 부동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건데요. 보류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비 사업 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둔 물건 10건,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10건, 누군가가 북을 울렸습니다. 북소리를 울렸어요. 9.5억.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호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요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8억 정도, 8억 정도의 물건이 10개가 나왔습니다. 요 신문에 보면은 나오는데 제가 캡처를 해서 설명하진 않은데 어쨌든 8억의 물건에 10개가 나왔다. 야, 그러면 최근 실거래가가 9.5억인데 8억이면 싼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는 받아들입니다. 9.5억, 야, 그 뜬금포 쌓는 거 그 가격 믿을 수 있어? 그거 말고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인근에 또 새 아파트 보면은 국평이 아니고 38평 정도 되었던가요? 그 가격이 7억이 채 안 된 채 거래가 되는 7억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시장 분위기만 좋았으면은 이거 8억짜리도 저 싸다 했을 건데 21년도에 제가 보류지라는 검색어로 검색어를 찾다 보니까 21년 1월에 서울 뉴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입찰 가격은 12억 5천. 대구는 이번에 입찰 가격은 8억이죠. 근데 그 옆에 보면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최근 실거래 가격. 보리심님 안녕하세요. 최근 실거래 가격 12억 2천만 원보다는 싸다. 최근 실거래된 가격. 대구도 9.5. 대구도 신문기사 한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8억에 나왔다. 그런데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는 싸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시장만 좋았다면은 이 가격도 더 높게 나왔겠죠. 시장 가격도 더 높게 나왔을 거고 따라붙는 추격 매수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제 방송 계속 보셨으면은 어딘가요? 신축 신규 분양을 앞둔 곳에는 이 현상들이 띄엄띄엄 나타났어요. 계속. 근데 누군가가 여기에 추격 매수에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불이 안 붙더라는 거죠. 그냥 저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좀 특수한 거래네. 그냥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매수 심리 다시 떨어졌어요.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갑자기 세지고 매수세가 줄어들었다. 요건 KB에서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어쨌든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주보다 많이 빠져서 다시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요거 다시 가져봤는데 3월 21일자 자료. 대구는 이번주 그 마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가져봤습니다. 요거 세 번째나 보여드리네요. 부산시장도 제가 계속 추적해 보고 있는데 부산시장도 좀 대구와 많이 닮아서 좀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이다. 그래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소폭 증가, 토요일은 소폭 증가, 일요일, 월요일은 또 심한 감소세를 보일 거고, 그러면 이 추세를 이탈해서 하단으로 내려갈 것인가? 요거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타기 하는 모양새로 갈 것 같은데, 서울이 10만 건, 10만 한 3천 건까지 물량이 늘었다가 9만 7천, 8천까지 물량이 확 줄었어요. 대선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가 보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10만, 지금 오늘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 10만 1000건 정도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대구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 같습니다. 여기 또 당전처럼 요렇게 눈치 보기,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지금 명확히 확정된 건 없습니다. DSR 그거 내가 손 봐줄게, 한번 생각해 볼게. 종부세 이번에 무주택자만 좀 1주택자만 혜택이 큰 편이고, 다주택자들은 제가 작년에 영상 분석해 놨었는데 정말 별로 세를 놓는다든지 차익금이 있는 상태에서 세를 놓는다면 공시지가 한 7, 8억짜리 물건 2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임대를 놓으면 놓을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부에서도 야야야,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좀 다를 거야, 이전 정부하고는 확실히 다를 거야 라고 말했는데 웬걸. 그래서 이제 또 장기간의 눈치 보기 형세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전세 물량 예측치가, 제가 너무 많이 예측했나봐요. 8714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류가 한 1000건 가까이 나타나요. 엄청난 실수. 하지만 4월 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매물은 소폭 증가. 왜 이렇게 물량이 안 늘어났나 보니까 이 5월 달에 입주 물량 굉장하잖아요. 5월 달에 입주 물량 몇 세대인가요? 5월, 6월 같이 볼까요? 5월, 6월 같이 보면은 2500, 3400, 4400, 한 4600건. 4600건 정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 매물 개수가 나온 게 꼴랑 한 700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심하면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나오거든요. 좀 투자 수요가 높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과거에 삼정, 월성, 월배 삼정 그린코아 이런 걸 봤을 때 매물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적으면 4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요 정도 수준까지 매물이 나왔었는데 지금 4600세대 중에서 700개밖에 안 나와 있다. 지금 매물이 너무 적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4월 달이 되면은 지금 3월이라서 아직까지 매물이 여기 많이 늘지 않았는데 저는 이때쯤 되부터 매물을 시장에 많이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전세 시장 나와 있는 매물 가격도 보면은 가격들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매물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약간의 눈치 장세가 여기 이어지면서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아마 4월달이 되면은 5월, 6월 입주하는 요 아파트들의 물량이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힐스테이트 다사대 같은 경우에도 674세대 중에서 97세대밖에 매물이 안 나왔다. 요거 적거든요. 월성 3정도 제가 요것도 매물이 지금 한 400개 가까이 나와줘야지, 한 300에서 400개 정도 나와줘야지 제가 예측한 흐름대로 가는데 그것보다 요 매물이 더 적게 나왔어요. 매물이 얼마나 적게 늘었냐 보면은 이 표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전에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선들에 나온 수치들을 제가 입력해 놓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2월 28일 날 그 전세 매물 개수가 2108개였는데 지금 2179개, 한 70개밖에 안 늘었어요. 4000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매물 개수가 증가폭이 너무 적었다. 여기에서 한 600, 700개 정도 매물이 더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예측치 8714건 정도로 될 거라고 봤는데 이거 마무리 되어 봐야 한 8000건, 8000에서 8100건 정도 선 마무리 된다고 보면은 한 600건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오류는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물량이 너무 조금 나와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은 안 나올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월세 물량도 소폭 증가, 전체 임대 물량도 소폭 증가하는 선. 이 추세를 이렇게 볼 것인지,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추락하다가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튀어 올랐던 사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 것인지. 저는 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보다는
1번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2번 다시 일부 꺾임은 있을지언정 다시 올라간다. 결국 공실로 둘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공실로 두실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뭐 유의는 잘 없을 것 같고요. 버리심님, 엄청 오른 가격 다주택 보유자 물량을 잡으면 본인이 호구됨. 2, 3년 전 가격 수준으로 회귀해야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로 갈 듯하네요. 금리도 상당히 작용하겠죠. 네, 저는 금리 부분, 요즘에는 금리에 대해서 제가 방송할 때 입을 좀 덜 떼는 편인데, 작년 말부터 해서 한 1월달 정도까지 방송할 때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해 드렸고요. 2, 3년 전 가격으로 회귀하는 아파트들이 제법 등장하잖아요. 지금 누군가는 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누군가는 또 집을 사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집을 사야 된다면은 야, 지금 제가 가격을 매일 보여드리는데 그냥 살 거면은 좀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어차피 매수 우위 시장이니까 조정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방송 시청자분 중에 절반 정도는 유주택자인데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시고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 싶어요. 그러면 시장 가격에 더 예민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뭔가 조금 더 싸게 산다, 거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 거를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게 더 관심사일 것 같은데, 그게 잘 맞닥뜨려진다면 정말 한 번에 막 1억, 2억 정도의 뭐 차익도 그냥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이 갈아타기 타이밍이라든지 가격이라는 요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36건 신고되었고요. 요거 굉장히 익숙한 숫자죠. 36, 38 이런 숫자들 굉장히 익숙한 숫자인데 그냥 보통 거래되는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눈에 띄지 않습니까? 요거 신고가가 2건밖에 없었어요. 신고가 비율 굉장히 떨어지죠. 10% 안 되는 수준. 그 중에서 2월 거래는 5건. 2월 거래 현재 798건 신고되었는데요. 이제 신고 일수가 4일 남았어요. 그럼 신고 일수 더 끝으로 가면은 거래 건수가 더 줄어들잖아요. 한 12건 정도 거래되면은 거래 마무리는 한 810건. 많으면 한 810건 정도의 거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거래 신고가 너무 빨라서 이 추세라면은 거의 뭐 1000건에 육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도 가졌었는데 그 허구였어요. 그것도 일부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초반에 신고가 너무 빨리 되어서. 지금 3월 신고 390건이잖아요. 지금 며칠 지났나요? 26일 지났는데 390건? 그러면 다음 달 또 한 30일쯤, 이게 30일로 한 30일 정도로 환산해 보자면은 하루에 한 13건, 한 5일 정도 거래돼서 한 30일 동안 한 450건? 그러면 4월달에 30일 동안 거래가, 신고가 한 450건 정도 되면은 이 900건 정도 되겠네? 3월 거래량이. 그런데 2월달에 이런 추세로 분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신고되었어요, 그때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 신고 속도가 아주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동산 도스트님,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신고 건수도 속도가 확 줄어들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순히 똑같은 추세로 예측해보는 900건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래 건수, 한 800건 그래봐야 이거 크게 변동 없잖아요. 거래량이 납작해진 모습,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올해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빨간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분위기는 똑같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거 하반기로 가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호가의 흐름들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들, 제가 거래량 외지인이 구입하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시행사, 시공사에서 이럴 때 월 평균 한 100에서 200건들 막 매수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기 막 1193건, 1293건 적혔는데 건설사에서 대량으로 재개발될 만한 아파트,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매수하는 그런 건들을 봤을 때 이미 1000건 무너졌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보시죠. 이 억 단위의 하락.
제가 옆에 이 깡통주택 여기 한번 깡통주택은 이렇게 한번 묶어 드릴게요. 가격 먼저 깡통주택만 한번 전세가 매매가 90%. 야, 이거 보세요. 가격 상단 부분 4억 이상 거래되었던 물건 오늘자 신고된 건데 신고 일자도 너무 빨라요. 3월 20일, 3월 20일, 3월 15, 3월 15, 2월 거래 별로 안 남아있죠. 이 중에서 벌써 고가라고 해야 되나? 중가라고 칭하겠습니다. 중가 아파트들의 깡통 현상. 이 깡통 현상 제가 이거 방송에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 제가 먼저 언급드렸었지 싶어요. 매일 보다 보면은 또 제 시청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 신청하실 때는 일평균 한 3,000부씩 시청하셨는데 지금은 한 1,500분 정도 매일 방송을 시청해 주시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 똑같은 걸 보다 보면 야, 뭔가 좀 다른 게 없을까? 또 다른 부분을 계속 찾아야지 저도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듣는 분들도 지겹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부분이 없을까 계속 찾다 보니까 이 깡통 현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이러고 나니까 1, 2주 지나고 나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깡통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억 단위 현상, 하락하는 현상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억 단위로. 여기 한번 볼까요? 태양 아너스 월성 이 최고 5억 2,800까지 갔던 게 20% 정도 하락했는데 4억이면은 아까 보리심님이 한 2, 3년 전 가격 수준으로 회귀되어야 한다. 요거 가격이면은 층수가 지금 1층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뭐 한 중층 정도 되었다. 가격이 4억이다. 그러면 2, 3년 전 가격 수준 되나요? 한 2년 전 가격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3년 전 가격 수준으로 빠지려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한 10% 정도 더 빠지면은 정말 3년 전 가격이다. 요렇게 느낄 수도 있지 싶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30% 정도 최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한 거래를 접하게 되었을 때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그나마 잘 사는 거다. 또 향후에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언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질지는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여기에서 언급드릴까요? 나중에 언급드릴까요? 40년 동안 대출 내준다. 야, 이거 30대 사회 초년생이 30대에 들어가서 40년 세월을 바라보고 5억의 대출을 받았다? 이자가 지금 금리로 한 4.5%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한 5.7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 사회 진출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사회생활을 접어야 되는 나이까지 빚을 갚아야 되는 이 상황. 근데 이 방송 시청자분도 연령이 평균 50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와중에 이 50년 사는 세월 동안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아마 IMF부터 리먼 사태부터 해서 유럽 재정 위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데 이 40년의 세월 혹은 저는 계속 우리나라가 일본을 닮아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계속 오랜 고민을 해오고 그 관련 책들도 많이 찾아보곤 했었는데요. 혹시 일본을 닮아간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본다면은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무시무시한데 그래도 빚 갚겠지? 이게 자꾸 생각하기 싫네요. 자, 그 다음 가격대 보시면 또 억 단위 하락. 그리고 또 억 단위 하락.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또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요 그린맨션 3차. 요 1988년생이에요.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88년생보다는 나이가 많지 싶어요. 자, 요것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까 롯데캐슬, 보류지, 그런 것처럼 옆에 요 그린맨션 바로 옆쪽에는 송현 수자인이라는 아파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아파트 가격 올라갔어요. 그러면 인근에 있던 구축 아파트들도 재건축 기대감을 안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언제 될지 좀 기약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정부의 공약이 뭐였나요? 재건축 빵빵하게 해주겠다. 재건축 두툼하게 챙겨주겠다. 이 부분이 하나의 공약 부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건축이라는 게 이 희소성이 있을 때 그 가치, 그 빛을 더 발하는데, 야,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지도 한번 펼쳐놓고 아파트 연식 얼마나 됐는지 실부동산인가요? 일부 뭐 부동산 그런 앱들, 그런 사이트들 찾아가 보시면은 생각보다 노후화된 것들 굉장히 많고 노후화된 주택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의 아파트가 한 150만 개 정도 되나요? 면적은 대구랑 서울이랑 같다는 거 제가 한 2번 언급해 드렸어요. 면적은 대구랑 서울이랑 같은데 아파트 개수는 서울이 한 100만 개 정도 더 많아요. 그 말인즉슨 대구 땅에도 한 100만 개의 아파트를 더 지을 만큼 여유가 있다. 땅이 뭐 좁다 뭐 이런 것 다 좀 헛소리 같고요. 네, 어쨌든 이 희소성이 있을 때 재건축이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희소성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재건축. 그동안 너무 올랐던 재건축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왜냐하면 게시판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거든요. 그걸 봤을 때 재건축 너무 많이 오른 재건축 괜찮을까요? 요런 물음을 접했을 때 제 머릿속으로 또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때 딱 떠올랐던 생각이 좀 희소성 요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상고기님,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일까요? 대출 규제, 공급 물량, 금리 인상, 인구 감소, 그냥 저런 것들 다 합치면은 뭐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뭐 심리로 심리라는 이 두 글자로 다 통칭되는 것 같은데 금리도 여기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 규제도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 물량도 영향을 미치고 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정말 무지성으로 막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 이제 눈에 콩깍지가 좀 벗겨지는 현상 그 정도로 보이는데 아이고 제가 비전문가잖아요. 이게 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떠드는데 저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그냥 자료를 취합하는 입장. 그 중에서 저는 부동산에 조금 더 특화돼서 대구 지역에 조금 더 특화돼서 본다 뿐이지 뭐 크게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안을 놓고 봤을 때 저도 생각해보고 시청자분들도 그냥 생각하는데 판단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만 이 말씀을 드리는 수준이에요. 정나리님, 가격 좀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요? 지금 뭐 급하게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금 가격 부분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고가 물건 6억 이상의 이렇게 물건들이 거래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짚어드리는 이유가 시장의 분위기가 반등이 있는 점인지 지금 너무 나 전치매로 지금 들어갈래 돈 부담 크게 안 되시면은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비단치고 집 사는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달라진 게 안 보이잖아요. 언론에서 막 떠들고 저는 금방 분위기가 반전되고 매물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제 지인이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지금 집 살려고 하는데 하면은 요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요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좀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죠. 누가 사라 말라 한다고 해서 듣기야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가격 3억 이하 부분들인데요. 3억 이하 부분들도 크게 힘을 못 쓰지만 그렇다고 크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 가격들 보합 수준은 빼더라도 한 20% 정도 가격 하락했는 요 현상들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요 현상이 한 4개월, 5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보통 고가, 중고가 위에 거래되는 건들만 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가격 하락되는 부분 요거 예전에 한번 언급드리면서 다주택자는 막 팔고 있다, 막 다 던지고 있다 이렇게 자극적인 말로 멘트를 쓰면은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혹해서 들어와서 봐요. 근데 그것보다는 자꾸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요즘 제목도 무난하게 다는 편인데 어쨌든 요 정도 가격대가 거래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고 다주택자가 요런 물건들 가지고 있을 때 큰 메리트는 없겠더라고요. 종부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또 가격 더 하단 부분도 여기도 한 10%에서 20% 정도 가격 하락되는 부분. 더 가격대가 낮아져도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요 마지막 35
오늘 37건 거래였나요? 네, 그거 다 보여드리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이 다주택자가 이런 물건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이 무주택자가 사는데 기왕에 사실 거면 무주택자가 사실 거면은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 남들은 이거 1억 9천만 원짜리를 1억 5,800에 사는데 나는 왜 1억 6천짜리를 1억 5,400에 사냐. 기왕에 살 거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물건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지속적으로 하락한데요. 2억 9천, 2억 8천, 2억 7천. 2억 9천, 2억 8천, 2억 7천. 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이랑 평균 전세 가격이랑 제가 따로따로 맨날 이 매매랑 전세랑 따로따로 멀게 보여드려서 가까이 이게 가격이 좀 감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평균 매매 가격이랑 평균 전세 가격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가격대별 거래량 2월만 반짝. 이 거래가 과연 언제로 가야지 이 거래가 지금 거래량이 나오느냐 좀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진행할게요.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아침부터 잠깐만 시청하시면 되는데 즐거운 주말 아침 오래 여기 시간을 뺏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거래 고가 물건들 안 움직여요. 네, 정나리님 여기 보시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고 먼저 움직여요. 정보력도 저희보다 더 뛰어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빵빵 사주지 않는다? 왜 안 살까요? 이 사람들 솔직히 무주택자 잘 없고 기본 1주택 혹은 1주택 더 있는 이런 상태라면은 이 취득세가 당장의 부담이요. 내가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갈수록 이 뭐 보유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잘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런 물건들을 6억 이상 물건들을 사야 하느냐? 6억이라는 기준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보통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몸테크, 소위 말하는 몸테크 있잖아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 요 정도 아파트들. 3억에서, 이거 뒷부분에 잘 안 보이나요? 여기서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 나도 그 전에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럼 요런 걸 한 개 더 사요. 갭으로 물건을 한 개 더 사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이쪽으로 몸을 옮겨가요. 그 다음에 얘를 비과세로 처분해요. 그 다음에 다시 물건을 사요. 그리고 올라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자산을 부풀려 나갔던 것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김영삼 정부에서 등장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해 드렸는데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뭐 노부모 봉양이라든지 뭐 증여 상속이라든지 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던 것들이 여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 직장이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솔직히 직장 학업 이거 관계없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더 많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이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요런 물건들을 살짝 건드려 줘야 되는데 지금 살짝 건드려 주려고 하다가 몸테크는커녕 내 발이 묶이게 생긴 이런 형국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작이 아까 나상고기님 했던 거 제가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움직이기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2030 세대가 많아가지고 막 위에서 밑에서 물건을 사면서 올라오느냐? 그렇지도 않죠, 지금은. 자, 분양권 거래량 한 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고요. 한 건 거래도 보시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69제곱미터 똑같은 아파트를 사는데 누구는 16층을 3억 4천에 사고 누구는 19층을 2억 5천에 샀어요. 이 시작 전부터 거의 1억 가까운 이 가격 차이를 안고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3억 4천에 산다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분도 시장에 참여를 하실 때 그때 당시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고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전세 거래량 48건 신고되었고 신고가는 5건. 제가 전세 거래가 수상하다. 요게 최근 한 3, 4일 전부터 제목으로도 붙이기 시작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3월 물론 전세 거래 줄어드는 시기가 맞아요. 근데 지금 48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매매가 아까 37건이었는데 전세는 최소한 한 7, 80건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요거밖에 안 나왔죠. 요런 부분들을 매일 똑같은 방송 같은데 그걸 찾아내잖아요. 네, 그게 지속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 그 깡통 전세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 찾아냈을 때
그게 지속적인 흐름으로 나타나죠. 물론 제 방송 매일 안 보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시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시고요. 제가 뭐 수익이, 방송 수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예. 일주일에 두세 번 뭐 보셔도 이런 특수한 흐름들 파악되고, 요게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실 거예요. 2, 3월 거래가 6건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2, 3월 거래 아닌 것이 6건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42건이 거래되었다는 말이에요. 신고되었다는 말이에요. 매매가 37건, 전세가 42건. 전세 거래 너무 안 돼요. 근데 아까 전세 매물도 늘지 않죠. 신규 입주 앞둔 아파트들 전세로 물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고는 못 빼기거든요. 근데 거래는 너무 줄어든다. 야, 거래도 좀 줄어들고 매물을 걷어들일까? 걷어들여서 답은 없어요. 조금 내가 한 2주택 정도 돼서 야, 이거 전세 좀 남들보다 싸게 내놓더라도, 내가 좀 대출 좀 내고 좀 싸게 내놓더라도 일단은 뭐 물건 해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 2달, 3달 버티는 분도 계시고 4달, 5달 분까지도 버티다가 매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이놈이 반갑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전세. 요거 아까 나상고기님이 여러 가지 언급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거든요. 금리.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했나요? 금리 인상하고 한두 달 지나면은 그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던데, 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여파가 또 이어집니다. 또 만약에 또 금리가 또 인상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흐름은 고가 전세 물건의 소진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소진 속도는 더욱더 더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5억대 거래되던 거, 그것도 보통 때는 한 3억 후반에 전세 거래되는 것들이 전세 2020년 이맘때 4억 이상 거래 비중 확 올라갈 때 있죠. 금리 엄청 쌀 때 사람들이 3억 후반에 거래되는 것을 막 5억 초반에 막 거래를 하고 막 이런 현상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과정을 지금 거치는 시간들이 몇 개월째인가요? 1, 2, 3, 4, 5, 거의 5개월째, 거의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세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전세 지수는 떨어진 지 이제 얼마 됐나요? 한 15주, 한 석 달 정도 됐나요? 네, 그것보다 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더 빠르게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준동님,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 DSR 완화 한다고 하는데 대구에 입주 물량도 많아서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시나요? 요 방송에서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리는데, 완화 일단 할 때까지 지켜보자.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뭐 무슨 이야기들 지금은 뭐 립서비스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입주 물량이 많아서 어디로 흘러갈지 저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볼까요? 월세 거래량 52건. 이것도 좀 기록적인 날이에요.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더 많이 신고되었다. 이런 날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방송을 시작한 이래 지금 한 5개월 하고도 지금 한 보름쯤 되었나요? 방송 시작한 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5개월 보름 동안 방송을 하는 동안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이 된 건 처음 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처음이에요. 커피 한잔님 반갑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은 요 정도 수준, 요것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여드리는데요. 네, 그리고 평균 월세 보증금 요 정도 수준, 요 두 개를 합쳐보면은 작년부터 이어지는 분위기는 월세 55만원에 보증금 5,500만원 정도가 평균적인 수준이다. 아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보셔서 알겠지만 전세 매매 가격은 지금 한 2억 8천만원 정도, 평균 매매 가격은. 평균 전세 가격도 2억 8천만원 정도. 네, 요런 정도가 대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요것도 변동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해봤는데 크게 변동은 없어요. 지금 평균 월세 가격, 그러고 보니까 변동 없다는 게 더 큰 변동이네요. 금리 올랐죠? 아파트 가격 올랐죠? 전세 월세 가격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했죠? 재산 보유세에 부담되는 부분을 월세 임차인에게 떠넘긴다고 했죠.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에게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했죠.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평균 월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다. 이 가격 변동이 없는 게 변동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임대거래량 2월달 현재 1914건 신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